네, 안녕하세요. 최재익입니다. 발목 주변 신경들 앞선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BR 러브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슈랄 러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랄 러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TBR 러브의 미디알 슈랄 퀴트네스 러브 브랜치, 그다음에 커먼 페리널 러브의 레트럴 슈랄 퀴트네스 브랜치가 이렇게 합쳐져서 어디서 합쳐지냐? 대개 그 인터말레올러 레벨에서 16cm 상방에서 합쳐져 가지고 쭉 주행을 하게 되는데, 레서 사페너스 베인, 스몰 사페너스 베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는데, 그에 같이 이제 주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주행해서, 레터럴 말레로스하고 아킬레스 텐던 사이로 주행을 합니다. 그럼 어느 레벨이냐? 레터럴 말레로스의 2.6cm 예, 내측에 있는 걸로 주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쭉 하다가, 스몰 사페너스 베인하고 이제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부위가 약 10cm 정도가 됩니다. 10cm 인터말 레벨 10cm 상반에서 가장 접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얼마 정도 접근하냐? 한 2.6 0.3mm 정도까지, 0.3cm죠. 0.3cm까지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데, 요 부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정맥류가 있어서 치료할 때 스몰 사페너스 베인이 치유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는 이제 정맥 이식, 혈관 이식을 할 때 이것이 처치될 가능성이 많은데, 요 아주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요 부위에서 잘못하면 슈랄 러브가 손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킬레스 텐던을 그 표층에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벗어나는 부위가 약 인터말레로스 레벨에서 한 8cm 정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알 레트럴 슈랄 퀴트네스 러브가 16cm 정도 상방에서 이렇게 합쳐지고, 가장 가까이 되는 것은 10c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 텐던을 벗어나는 것은 8cm 정도가 되고, 레터럴 말레로스의 2.6cm 뒤쪽 내측으로 주행한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개 여기 보시면 한 63%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베리에이션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미디알 이 논문에서 미디알 슈랄 퀴트네스 넘버하고 레트럴 슈랄 퀴트네스가 이렇게 다 보이는 경우가 52%가 되어 있고, 미디알 사이드에서 레트럴 사이드로 이제 건너가는 것이 85%였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가려지는데, 미디알 슈랄 퀴트네스 너브하고 레터럴 슈랄 퀴트네스 너브가 합쳐져서 슈랄 너브가 돼서 쭉 끝까지 가는 것이 이제 63%입니다. 63%고, 여기서 미디알 슈랄 퀴트네스는 끝까지 가는데, 레터럴 슈랄 퀴트네스 너브는 분지는 되지만 서로 합쳐지는 것이 한 24% 됐고요. 그 다음에 전혀 레트럴 슈랄 퀴트네스 분지가 안 되는 것도 7%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 63%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비디오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슈랄 퀴트네스 너브가 이제 레트럴 슈랄 퀴트네스 너브가 단독으로 슈랄 퀴트네스 너브가 된 그가 27, 14, 34, 34 하게 되면 97%니까 한 30% 정도 되겠네요. 아주 드물게 레트럴 슈랄 퀴트네스 너브만 이제로 슈랄 너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뭐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려지네요. 그래서 이제 슈랄 러브가 쭉 가서 레터럴 말레로스 뒤쪽으로 이렇게 주행하는데 이게 레터럴 말레로스 폴에서 약간 1.5 내지 2cm 뒤쪽, 1.5 내지 2cm 아래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레터럴 슈랄 러브에서 레터럴
카카넬 러브가 이렇게 분지가 되는데, 카카넬 러브가 분지가 되는데, 그 분지되는 것이 보통 한 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개, 5개, 많게는 5개, 3개 정도 돼서 대개 그 말레로 팁에 3cm, 한 4cm 상방에서부터 이렇게 분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브가 쭉 이렇게 주행을 해서 이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임페리얼 카카넬 너브가 이제 이렇게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를 보여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레터럴 말레올라 너브가 이렇게 분지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아티큘라 브랜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트렁크는 슈랄 너브가 쭉 와서, 그것이 레터럴 도살 큐테니어스 너브가 됩니다. 레터럴 도살 큐테니어스 너브. 그러니까 인터미디에이트 도살 큐테니어스 너브는 슈퍼피셜 센서리, 슈퍼피셜 페리니얼 너브 있죠. 그 다음에 미디알 도살 큐테니어스 너브, 인터미디에이트 도살 큐테니어스 너브, 그다음에 레터럴 도살 큐테니어스 너브는 슈랄 너브가 되는 거고, 그것이 더 말단으로 가서, 그다음에 도소메디알, 도소레터럴 큐테니어스 너브로 이렇게 분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라는 말이죠. 양상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티큘라 브랜치가, 말레올라 브랜치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슈랄 페리니얼 너브하고 도살 큐테니어스 너브 하고, 커뮤니케이팅 브랜치가 브랜칭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요것이 이제 사이너스 타시에 아티큘라 브랜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행 방향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슈랄 러브는 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제 딱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되게 미드풋 레벨까지는 그 너브를 트레이싱이 가능합니다. 요것은 이제 장단지에서 미디얼 슈랄 큐테니어스 너브하고 레터럴 슈랄 큐테니어스가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는 것이 대개 15cm 정도 레벨이라 그랬죠. 15cm 레벨. 여기서 합쳐져서 스몰 사피너스 베인 H축으로 쭉 주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스트링리스 미디얼 레터 가스트링리스 말단 정도가 되겠죠. 거기 프로브를 이렇게 대게 되면, 이게 가스트링리스 머슬은 다 거의 텐던으로 만들어져서 아킬레스 텐던으로 거의 텐던의 일부로 만들어져 있고, 솔레우스 머슬만 이렇게 보면 그때 그 스몰 사피너스 베인이 이렇게 관찰되고, 그거의 H측에서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거, 뭐 꼭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다. 그것이 슈랄 러브의 이미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프로브를 더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H측에서 페리니스 브레비스 머슬이 나타나게 됩니다. 페리니스 롱스는 이미 텐던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그 심층에 미디알 사이드 심층인 솔레우스의 디지털 포션의 일부가 관찰이 되고, 그 표층에서 이제 이렇게 스몰 사피너스 베인하고 이제 슈랄 러브가 이제 관찰이 됩니다. 더 말단을 이동하게 되면 심층으로 이제 솔레우스 머슬은 다 아킬레스 텐던을 이제 이행을 했고, 심층에 플렉서 할리스 롱구스 텐던이 머슬이 이제 관찰이 되고, 그 표층에 이제 슈랄 러브가 관찰이 돼서 이런 관계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슈랄 러브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칼카넬 브랜치를 브랜칭하고, 그 다음에 엔티리어 브랜치를 브랜치를 해서 이것이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아나스토모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터미널 브랜치를 이렇게 쭉 해서 도소미디알, 도소레터럴 큐테니어스 너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약간 근위부에서 이렇게 돼서 이제 프로브를 잘 조금씩 이동해 보면 슈랄 러브가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나눠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페리니스가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예측이 되겠죠. 예측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나눠질 때 하나는 뒤쪽에 있는 것은 이제
레터럴 칼카니얼 브랜치가 이제 브랜칭 되는 것이고, 남은 그 하나는 이제 그냥 슈랄 터미널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거기서 더 말단을 이동하면 이 슈랄 러브가 또 이렇게 브랜칭을 해서 하나가 이제 앞쪽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슈랄 러브가 이제 브랜칭해서 하나가 페니누스 롱구스 브레비스 텐던 표층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표층으로 지나간 것이 엔테리어 브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리누스 텐던 표층으로 지나간 것이 엔테리어 브랜치고, 나머지는 이제 터미널 브랜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칼카니 피브라 리가멘트가 심층에 있고, 그 심층으로 페니누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지나가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앵클 리가멘트 할 때 이제 흔히 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카니우스가 되겠고, 여기 그게 이제 테일러스가 되겠고, 여기 서브탈라 조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디얼 말로스 티비아가 여기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너브가 합쳐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인터말레올라 레벨에서 약 15cm 상방에서 두 너브가 합쳐진다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약간 프록시멀 포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아직 가스트rum 네미우스가 머슬이 아직 남아있고, 가스트rum 네미우스 레터럴리스는 지금 거의 다 이제 텐던으로 이제 이행을 했고, 그럼 가스트rum 네미우스 메디알 헤드하고 레터럴 헤드 사이에 이제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메디알 슈랄 큐테너스 너브가 되겠습니다. 메디알 슈랄 큐테너스 너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터럴 슈랄 큐테너스 너브는 이제 아주 이미 표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에 스몰 사피너스 베인 H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레터럴 슈랄 큐테너스 너브는 아직 슈퍼ficial 표층의 서브큐 레벨에 와 있고, 미디얼 슈랄 큐테너스 너브는 아직 서브큐 레벨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말단을 이동하게 되면 미디얼 가스트럼 네미우스 레터럴 헤드는 아주 얇아져 있고, 가스트럼 네미우스 미디얼 헤드도 아주 점점 작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솔레우스 머슬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되는 부위죠. 그때도 이제 이렇게 레터럴 슈랄 러버하고 미디얼 슈랄 큐테너스 러버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아직도 서브큐로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말단으로 프로볼 조금 더 이동하니까 슈랄 러브가 솔레우스 머슬이 아주 이제 크게 부각되어 있고, 가스트럼 네미우스 레터럴 헤드는 다 텐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미디얼 헤드도 이제 거의 다 텐던으로 주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디얼 슈랄 큐테너스 너브는 아직 서브큐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조금 더 말단으로 이동하니까 다 미디얼 슈랄 큐테너스 너브가 서브큐로 나와서 레터럴 슈랄 큐테너스 너브가 이제 합쳐지기 바로 전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말레올라 레벨에서 한 15cm 프록시멀 레벨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말단으로 가면 이 두 개가 이제 합해져서 슈랄 러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 합쳐져서 슈랄 러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슈랄 러브가 된 상태. 또 말단으로 좀 이동하는 거죠. 말단에 이동했더니 여기 심층에서 이제 솔레우스 머슬이 보이고, 솔레우스 머슬이 아직 보이는데, 솔레우스 머슬은 점점 더 작아지는, 지금 아킬레스 텐더는 거의 완성이 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베인이 있고, 바로 옆에 너브가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말단으로 이동하니까 여기서 이제 솔레우스 머슬이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솔레우스 머슬 그 심층으로 이제 플렉스 할루스 롱구스 텐던 머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말단으로 갔더니 이제 플렉스 할루스 머슬이, 그리고 조금 더 말단을 이동하니까 플렉스 할루스 머슬이 상당히 크게 보이고,
솔레우스 머슬은 더 아주 작게 보이고, 아킬레스 텐더는 이렇게 얇게 만들어지다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고, 조금 더 말단을 이동하니까 아킬레스 텐더는 이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완전히 완성되어 있고, 플렉사리스 롱구스 머슬이 슈랄러브의 심층에 크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cm 프록시마부터 쭉 발목 레벨까지 이제 가면서 이렇게 추적을 할 수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슈랄러브가 이렇게 스몰 사피엔스 베인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되겠습니다. 나눠져서 여기서 이제 칼카니알 뒤쪽으로 가니까 칼카니알 브랜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이제 말단으로 이동하니까 이제 스몰 사피엔스 베인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너브가 하나가 페니스 롱구스 여기 롱구스 텐더니 쪽에 보이는데 그쪽으로 너브가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것을 엔테리어 브랜치, 슈랄러브 엔테리어 브랜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페니스 롱구스 텐던 표층으로 너브가 이렇게 아래 가면서 주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페르니스 롱구스 텐더를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거의 자세한 또 내용은 제가 출간한 요 내용 책의 내용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슈랄러브 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너브 출하면서 탐색자를 말단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고 근육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 설명이 이렇게 쭉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엄지발가락의 너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지발가락의 너브를 뭐 보통 할루칼 너브라고도 하는데, 할루칼 너브는 이제 도살 쪽에 도살 할루칼 너브, 그다음에 바닥 쪽에 플란타 할루칼 너브가 이렇게 있고요. 도살 할루칼 너브는 슈퍼피셜 페로니알 너브의 미디알 도살 큐테너스 너브가 쭉 가서 이스텐스 할루스 텐던을 지나서 여기 센티넬 베인과 같이 주행을 하면서 도살 미디알 큐테너스 너브 오브 할룩스, 그걸 이제 도살 할루칼 너브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스텐스 할루스 텐던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이루느냐를 보게 되면 그 텐던에서부터 대개 13 내지 한 12mm 정도 쪽에 이제 도살 할루칼 너브가 이렇게 베인의 바닥 쪽으로 또는 베인하고 텐던 사이에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고 뭐 연구 결과인데, 퍼스트 메타탈 렌스가 이제 58m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 어느 정도 크기의 사람이냐를 기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너브가 이스텐스 할루스 롱구스를 크로스하는데, 이게 크로스하는데 메타타소 큐네이폼 조인트, 미디알 큐네이폼 조인트에 7.8mm, 그러니까 8mm 정도 프록시말해서 이제 이 조인트 라인에 8mm 정도 프록시말해서 이렇게 크로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부에서 이렇게 손을 트랜스버스 이렇게 만져지게 되면 타가닥 하고 이제 너브가 만져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루칼 너브가 여기서 나눠져서 분지되는 레벨은 MP 조인트에서 2cm 상방이다. 이제 쭉 가서 MP 조인트 2cm 상방에서 이렇게 할루칼 너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텐스 할루스 롱구스 텐던하고 그 할루칼 너브의 거리는 대개 한 13mm 정도 되더라. 13mm 정도 되는데, 또 이곳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할룩스 발구스 변형,
할룩스 발구스 변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할룩스 발구스가 심한 사람들은 이제 19mm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기에는 할룩스 발구스가 심한 사람은 거리가 17mm, 또 어떤 논문에서는 19mm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정상은 12mm라고 그랬죠. 여기는 13mm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조금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에서 13 정도 되고, 심한 놈이 한 19mm까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둬서, 이제 할룩스 발구스가 심한 사람도 수술할 때 이제 이쪽에 인시전을 넣는데, 요 너브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다 인시전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너브가 연구가 진행이 된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너브를 찾거나 초음파 찾거나 그 너브를 치료하는 것으로서 이 연구 논문의 결과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알 플란타 너브, 미디알 할루칼 너브라고 하죠. 그래서 미디알 플란타 프로퍼 디지털 러브 오브 할룩스, 이제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디알 플란타 너브에 미디알 쪽에 브랜치가 이렇게 쭉 가서 미디알 할루칼 너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미디알 플란타 너브가 분식이 돼서 미디알 할루칼 너브가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주행을 하느냐 보면 여기서 미디알 세사모이드고 레터럴 세사모이드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플렉서 할루시 롱스 텐던이 있겠죠. 텐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측으로 이제 미디알 메타타설 헤드가 보입니다. 메타타설 헤드가 보이면 여기 이제 리가멘트가 이제 같이 싸우고 있는데, 그 리가멘트 표층의 파시알 플레인, 파시알 플레인에 좀 에쿠제닉하게 보이는 것이 미디알 플란타 할루칼 러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연구 논문 결과인데, 미디알 할루칼 세사모이드에서 약간 3mm 정도 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퍼스트 메타타사이드 8mm 정도라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요 두 개를 연결하는 리가멘트 표층 파셜 플레인에서 잘 관찰이 됩니다. 일단 요것만 확인이 되면, 요것도 이제 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루칼 러브가 도살 할루칼 러브, 플란타 할루칼 러브 이렇게 해서 프로브를 이제 요런 식으로 돼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익스텐스 할루시롱스 텐던이거든요. 텐던에서 되게 한 12 내지 13mm 정도 아래쪽에 내측에 베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꼭 누르면 베인이 콜랩스 되기 때문에 안 보여서 프로브를 한 측을 뼈에다 프로브를 펴서 한 측에 이게 다 되면 안 되고, 여기 다 되면 안 되고, 한 측은 이렇게 되고 한 측은 좀 띄워서 보입니다. 그래야 이쪽에 베인이 콜랩스 되지 않아서. 카드 번호가 노출이 됐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보면 베인이 있고, 베인 주변에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보는 것이 이제 도살 할루칼 러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에코제닉을 잘 이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프로브를 다시 이쪽으로 가서 그거를 에코제닉하게 보면 이렇게 잘 관찰이 되고요. 네, 플란타 할루칼 러브는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미디알 세사모이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사모이드 외측으로 이제 이렇게 메타타사 헤드가 보이죠. 거기 리가멘트가 있는 그 표층 파셜 플레인에 이렇게 너브가 관찰이 잘 됩니다. 요것도 이거는 여기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뭐 이 책을 구입하시려면 이제 뭐 인터넷이나 S24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책에 보면 이렇게 책에 보게 되면 엄지 족지 신경 해가지고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플란타 디지털 러브를 살펴보시게 되면, 플란타 디지털 러브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식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메타타살이 있고, 메타타살 연결하는 트랜스버스 디지털 메타타살 트랜스버스 리가멘트가 있죠. 리가멘트가 있고, 그 리가멘트 심층에
심층에 이제 그 디스탈 러브 아트리가 보이고 한 측으로는 이제 룸비카 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살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물론 너브 아트리가 있고요. 그다음 메타타사 사이에 이제 인터메타타사 버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식을 바탕으로 예, 그 프로브를 바닥에다 대고 메타타사 메타타살 본 사이에다 대는 거죠. 사이에 두고 도살 쪽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눌러줘서 전체적인 눌러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이게 손가락은 아니구나. 도살 쪽에서 바닥 쪽에서 보는 거니까 바닥 쪽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두께를 좀 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살 쪽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메타타살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하이퍼 에쿠익하게 쭉 바닥 쪽에서 이렇게 표층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 쪽에서 표층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사실 발에서는 심층에서 표층으로 나오는 거죠. 심층에서 표층으로 나오는 그 하이퍼 에쿠익한 줄 같은 게 보이는 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프란타 디지털 러브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러브인데 사실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그렇죠. 이제 병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는 이제 뉴로마가 있는 환자인데 뉴로마가 있으니까 또 이게 더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말단에 이렇게 하이퍼 에쿠익한 메스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인터디지털 뉴로마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버스하게 프로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메타타살 헤드 사이로 이렇게 하이퍼 에쿠익한 메스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것을 디지털 프론탈 러브의 뉴로마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태에서 멀더스 테스트라고 해서 발을 이렇게 레터럴 메디아스에 이렇게 눌러주면 요 메스들이 프란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이따 이제 우리가 너브 블록이나 하이드 다이섹션 등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 책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너스 타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너스 타시의 너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너브가 이제 이너베이션 합니다고, 물론 여기 사이너스 타시의 디페리널 러브가 이제 가장 많이 이너베이션 하지만 디페리널 러브뿐만 아니라 거기 사페너스 러브도 거기 이너베이션하고, 슈랄 러브도 이너베이션하고, 그다음에 슈퍼피셜 페리널 러브의 뭐 레트럴 브랜치도 인터미디에이트 도서 큐테너스 러브의 브랜치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만 티비얼 러브만 이너베이션 하는 건데, 티비얼 러브 이너베이션은 전형적으로 이제 다 다이섹션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비얼 러브가 이제 미디얼 브랜치, 그 다음에 레터럴 브랜치 이렇게 나눠지고, 미디얼 브랜치는 여기 리스프람 리가멘트를 패충을 지나서 이렇게 퍼스트 웹,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센서리에 이너베이션 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관절에 아티큘라 브랜치를 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레터럴 브랜치는 쭉 가서 결국 이제 터미널 이스텐드 디스트론 브레피스에 이제 모타 브랜치를 주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인데, 그 사이를, 그 전에 이렇게 3개 내지 5개의 브랜치가 나서 이렇게 사이너스 타시에 서브탈라 조인트에 이너베이션 한다는 거죠. 물론 요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너브가 이제 분지돼서 주행하는 과정에 그 사이에 있는 뭐 탈론 네비큘라 조인트나 또는 네비큘라 큐네이폼 조인트, 여러 가지 조인트에 다 아티큘라 브랜치를 이것뿐만 아니라 주는 건데, 요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얼 레터럴 말레루스 팁에서 한 5 내지 6cm 말단에서 이스텐드 디스트론 브레비스에 머스큘라 브랜치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너스 타시 너브하고 머스큘라 브랜치 사이에 이너베이션 되는 그 간격이 한 4cm 정도가 된다는 거, 뭐 이렇게 대강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아까 이전에 TBR 러브에서
디페리널 러브, 디페리널 러브에서 이렇게 아까 사이너스 타시로 가는 러브는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슨 디스트럼 브레비스, 무슨 심층, 그 다음에 칼카니오, 바이퍼켓 리가멘트죠. 이게 바이퍼켓 리가멘트, 칼카니오 큐비드 리가멘트 하고 디스트럼 리가멘트 브레비스 사이에서 아터리, 베인, 그 다음에 너브가 주행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이드로다이렉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티큘라 너브가 이제 워낙 작고 그래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뭐 거의 연구는 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논문인데, 발목에 이제 아티큘라 너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너브가 다 관련합니다. 다 관련하는데, 슈랄 너브 관련하는데, 슈랄 너브가 쭉 가서 이제 칼카니아 브랜치 주고, 그 다음에 슈랄에서 아티큘라 브랜치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그 앵클 레벨 프록시말 포지션에서 이미 상당히 많은 아주 스몰 브랜치들이 나가서 앵클에 아티큘라 브랜치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앵클 조인트를 수술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요 레벨 5개 너브를 블록한다고 해서 앵클 조인트 수술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보다 프록시말에서 너브 브랜치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앵클 조인트 수술을 위한 너브 블록을 한다면 우리가 이거보다 프록시말 포지션에서 니 조인트 레벨이나 거기서 이제 그 슈랄 너브나 이런 다른 너브들 다 마취를 해야 이제 그 페인리스한 그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TBR 러브도 보게 되면, TBR 러브가 쭉해서 뭐 이렇게 타살 터널을 들어가서 메디아 플란타라터 되고, 칼카나 브랜치 되고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여러 개의 그 아티큘라 브랜칭을 이미 해서 앵클에 그 추가적인 이노베이션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페누스 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페누스 너브도 이게 해서 레트로말을 앞쪽에서 이제 엔테리어 브랜치, 포스테리어 브랜치 브랜칭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그보다도 이미 프록시말 레벨에서 이렇게 앵클 쪽으로 가는, 앵클 조인트로 가는 아티큘라 브랜치가 많이 브랜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도 마찬가지죠.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도 이제 그 앵클 푸시나 포지션에서 상당히 많은 그 아티큘라 브랜치를 브랜칭돼서 앵클에 이노베이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딥페리니얼 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딥페리니얼 러브도 이제 프록시마 포지션에서 이노베이션을 하고, 특히 딥페리니얼 러브는 이제 그 프록시마 포지션에서 머스큘라 너브들이 가서 이제 머슬들을 그 이노베이션 하는데, 그 너브의 터미널 브랜치가 남아서 쭉 인터오시스 멤브레인 앞쪽으로 쭉 와서 나와서, 그것이 이제 앵클 조인트하고 디지털 TV 퓨라 조인트에 아티큘라 브랜치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손목의 아티큘라 너브가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가 터미널 브랜치가 리스트의 아티큘라 너브가 되고, 포스테리어 인터스 너브의 그 터미널 브랜치가 리스트의 아티큘라 브랜치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머슬이나 이스텐스 할루시롱스 머슬 등을 이노베이션 했던 그 너브의 터미널 브랜치가 앵클에 아티큘라 브랜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클에는 이제 상당히 프로퓨지하는 그 많은 너브들이 아티큘레이션을 이루고 있다. 그 앵클 조인트뿐만 아니죠. 서브탈라 조인트 마찬가지고, 탈로 네비큘라 조인트 마찬가지고, 네비큘러 큐네이폼 조인트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발 부분에, 발 말단에 이제 그 수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보여줬던 5개 너브를 발목에서 이제 그 마취를 함으로 해서 이제 수술이 가능하겠지만, 앵클 조인트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거 갖고는 이제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프록시말 포지션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슬라이드 이게 이것으로서 이제 발목 주변의 신경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시 한번 이제 소개드린 제가 출간한 책, 선생님들한테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시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마무리하면서는 항상 연일 때랑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